네,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전해드린 대로 6년 만이고요. 미중 정상회담은 1년 만입니다.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시진핑 주석 6년 만에 미국 방문했잖아요. 네. 도착 모습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여러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어쨌든 그 시진핑 주석이 6년 7개월 만에 미국 땅을 밟았다는 것, 그 자체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사면입을 마치고 또 지금 굉장히 중국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대외 행보를 굉장히 자제해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양자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나름 시진핑 주석으로 결단을 내리고 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그 결단을 내린 것이고 이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하는 그러한 한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의지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도착할 때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 중국 매체에서는 환영하는 교민들 모습만 담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또 반대의 집회도 좀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도자도 이렇게 외국을 가시면 아무래도 중국같이 미국같이 대국 같은 경우에는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는 그러한 인파도 있지만 반대하는 그 시위자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그 시진핑 주석이 오래간만에 방미하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계기로 해가지고 뭐 신장 우이그 같이 소수민족이라든지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것도 시위할 좋은 계기가 됐겠죠. 그런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래간만에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과의 회담을 위해서 방미를 했는데 여기에서 자국의 지도자를 반대하는 시위자 모습이 나오면 아무래도 자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면서 이번 방미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미국 땅을 밟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미국도 여러 가지 이제 배려를 좀 한 것 같아요. 일단 회담 장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40km 떨어진 파일롤레 에스테이트 여기로 정했다면서요?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저도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캘리포니아 굉장히 부유한 분의 사유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화면에 나오는데요. 역사적 보존을 위해서 국가 트러스트에 기부된 곳이라. 그 굉장히 대저택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식의 저러한 정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식 정원입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진핑 주석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방송이 되면 중국 국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우리 주석이 가서 굉장히 예우를 받고 왔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다자회의 계기로 에이펙 다자회의 계기로 양자회담이 열리면 그 회담장 주변에서 열리고 굉장히 약식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6년 7개월 만에 방미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측이 강하게 미국에 요청을 했고 그러한 부분을 미국이 호응을 해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별도의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이 보면 얼마나 좀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통큰 어떤 배려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정상 만나서 여러 가지 의제를 논의했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그리고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일단 이견을 보였던 의제들 먼저 짚어볼게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의견차를 좁히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거는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이라든지 남중국해 문제 이것은 중국이 얘기하는 핵심 이익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 부분이 있잖아요. 수출 통제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접근을 막아가지고 미국이 갖고 있는 대중국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미국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경제가 어렵고 미국의 수출 통제라든지 어떤 그 첨단 기술 접근을 막아가지고 중국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미국이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그 부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군사 기술로 쓰이고 있고 최첨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러한 통제할 것이다라고 재확인했기 때문에 또 양국 간의 입장만 주고받은 거고요.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이제 대만은 중국의 땅이니까 중국이 통일을 하고 중국이 내정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그것을 존중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또 그
대만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을 잘 보시면 큰 대륙이지만 이 북쪽은 한반도하고 저기 일본에 막혀 있고요. 밑에 쪽에는 필리핀이나 이런 베트남 이런 국가 다 막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만이 있어야 해양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전략적 요충지로 해가지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온 것을 막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한 중국의 TSMC 같이 그 반도체에 또 중요한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절대 양보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입장만 교환하고 이제 입장 확인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뭐 중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좀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근에 두 양국의 경제 수장이 양자 회담을 해가지고 네. 세 가지 사항에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 경제 어떤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베이징 갔을 때 아니 요번에 예. 제니 앨런 미 재무장관하고요. 예. 허링턴 그 중국 금융부총리가 지난 9일 10일 그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해가지고 회담을 한번 만났군요. 회의를 예.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 세 가지 사항이 합의를 했는데 네. 그게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이제 의사소통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어떤 그 갈등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질적인 세부 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국이 노력하겠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이 정도도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개선을 해보자, 관계를 관리해보자 이렇게 모멘텀을 만든 것 자체로 예. 먼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펠로시 의원이 그 의장이 대만 방문하면서 그때 미중 사이 한 라인이 단절됐었잖아요. 근데 다시 대화 채널을 좀 복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둘 사이의 군사적 긴장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통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서 네. 이제 두 양국의 군이 특히 해군이 이제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 항행 작전을 할 거고 네. 중국은 지금 대만 해협이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경계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발적으로 조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충돌이 생겨가지고 교전이 일어나게 되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그 국지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전이 돼가지고 전면전으로 비화가 되면 이것은 미중 양국의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중 양국 군사 당국 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은 어떠한 입장이라는 걸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원래 남북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교전 중인 국가들도 한 라인은 유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군사적 작전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왜 됐고 우리 입장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입장을 전달해 가지고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필요 없는 마찰을 피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그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8월 이후로 끊겼기 때문에 예. 이걸 복원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이 생겨가지고 갈등이 악화되는.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돼서 특히 내년 대선을 놔두고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그렇군요. 부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거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8월 대만 해협 근처에서 중국군들이 군사훈련하는 장면이에요. 저때 좀 긴장이 잠깐 고조됐었잖아요. 주변 대만을 둘러싸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작년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에 예. 정말로 대대적인 중국이 어떤 군사적 경고에 나섰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당수의 어떤 중국의 어떤 군 병력이 대만 해협 쪽으로 이제 투사가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포 사격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포사격도 상륙 있었습니다. 훈련까지 예. 막 시도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시도하면서 굉장히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요. 오늘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중국 타이완도 지금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개입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또 회담 끝나고 나서는 시진핑이 독재자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에게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것은 대외적으로 중국에게 대만 타이완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중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대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만약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는 게 드러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경고를 한 거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회담이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에서 끝나고 악수한 다음에 그러니까요. 4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는데. 네, 4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시고 나서 예. 끝나자마자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 내에 어떤 반중 감정이 어떤 대중국 견제 분위기가 굉장히 셉니다. 예.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혹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미국이 중국에게 너무 얻는 거 없이 양보한 건 아니냐 이러한 어떤 공화당 쪽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블링컨 장관이나 어떤 실무진에서도 그걸 무마하기 위한 또 노력이 들어갈 겁니다. 예. 네. 그리고 한반도 문제, 또 북핵 문제 대해서는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그 안타깝게도 크게 얘기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어떤 그 북러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도 뭐 원론적으로는 찬성한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는 거 보면 네. 그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순에서 마무리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관계에 많은 의제들이 있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같은 굉장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국제적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일단은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도 일단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미중 간 일단 여러 문제에 대해서 크게 합의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첫 단추를 꿰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 이제 미국 방문에 맞춰서 중국도 보니까 그 금문교 방문했었던 38년 전에 그 사진도 공개하고 여기에서 시진핑 바이든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에게 이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친근감도 표시했어요. 향후에 미중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추구하는 그 대중국 정책 기조는 경쟁적 공존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쟁적 공존. 경쟁을 치열하게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네. 서로 디커플링을 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겠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뭐 예. 사실 선의의 경쟁은 아니겠죠. 자국의 예, 이익을 예. 위해서 중국을 몰아붙이니까. 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내년 대선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서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통제라든지 대중국 압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기의 압박을 갖고도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예. 미국의 공격에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오지 못하더라. 이걸 보고서 네. 이제 공격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이 흔들리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에게도 어떤 그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이제 계속 끌고 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그 어떤 그 양국 간의 관계, 어떤 미국 내 상황을 고려하면서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그 실타래를 풀면서 던질 걸 던져주고 얻을 거 얻으면서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시진핑 주석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나서 기업인들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만찬을 가진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눈에 띄는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중국이 어쨌든 세계의 노동 시장이었고요. 예. 이제 그 체질 개선을 중국계는 체질 개선을 하면서 지금 뭐 중국제도 2025 하면서 첨단 기술 분야로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거든요. 즉 중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만납니까? 그러니까 보면 팀 쿡, 테슬라, 애플 CEO, 일론 예, 머스크, 그 테슬라 CEO.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손들을 만나는 예. 거죠. 큰 손들을 만나면서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시설이라든지 많은 투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이 자회사의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큰 어떤 규모를 차지하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자기 회사의 매출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번 취주석이 어떤 주최하는 만찬에 300명 예. 이상이 참석을 하고 예. 표를 못 구해서 막 대기하고 있다 예.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예. 정부에서는 중국 견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좀 중국을 좀
그 경제 성장이 있어가지고 좀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만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자기 회사, 또 기업의 이익을 계속 추구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좀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모습이 미국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만 더 할까요? 미중 갈등으로 우리나라 지금 대중국 의존도 높잖아요. 근데 미중이 갈등하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분야가 많아서요. 반도체 수출도 제한받고 있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도 길진 않지만 어떤 두 정상이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경제 협력이라든지 인적 교류를 위한 다시 모멘텀이 마련이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도 물꼬가 트이면 어떤 중간재 형태로 우리가 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뭐기 좀 더 그 중국 측에 대해서 좀 진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좀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 경제에게도 바로 즉각적인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또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해빙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